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would나 could 같은 조동사 과거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하기는 더 어렵겠죠. 왜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조동사 과거형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녀석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 긴 조동사 사용 설명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이전부터 이제 would나 could에 대해 다뤄달라는 댓글 요청도 많았었고, 무엇보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이 이 조동사 과거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힘들어하기에 언젠가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will의 과거형인 would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실제로 영어 공부를 10년, 20년 해도 이 조동사 과거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동사 과거형이 본래 역할인 지난 일에 대해 말하는 과거형으로 쓰이기보다는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그 쓰임과 의미가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이 조동사 과거형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단순히 이 조동사 과거형은 조동사 현재형의 약한 버전이다. 예를 들어서 would는 will보다 확신이나 의지가 약한 버전, could는 can보다 가능성이 약한 버전이다. 이렇게요. 추가로 공손하게 말할 때도 사용한다. 애초에 저 설명이 맞는 것도 아니지만 확신이 약할 때, 가능성이 약할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하면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우리들한테는 좀처럼 와닿지도 않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석도 안 되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예문들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I will never do that 이라는 문장과 I would never do that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I would never 이제 I will never보다 의지가 약한 표현이라서 한국어로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다의 뉘앙스가 같다는 설명 어디선가 들었어요. 근데 애초에 절대라는 의미를 가진 never가 같이 쓰이는 것 자체가 그럼 이상하잖아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I would never. I never would. 이게 여전히 의지가 약한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마찬가지로 that would be great는 that will be great보다 확신이 약한 버전이라서 그거 좋을 것 같다 처럼 해석하면 된다라고 자주 들었는데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사실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이렇듯 막상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난해하니까 당연히 사용하긴 더 힘들겠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get 동사는 27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딱 하나의 핵심 개념에서 확장된 의미들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조동사 과거형의 이 난해한 활용법들 역시 사실은 단 하나의 개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답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먼저 왜? 라는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영어화자들은 굳이 왜 조동사 과거형을 쓰는 걸까요? 대체 어떤 의미와 뉘앙스를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현재나 미래에 대해 말하면서도 이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만약에 뭐뭐 한다면과 같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조동사 과거형의 핵심 개념입니다. 가정법,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학교 다닐 때 문법 시험에서 엄청 괴롭히던 녀석이잖아요. 다른 건 다 됐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현실과 다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가정하고 말한다. 두 번째, 이게 실제로 일어나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한다. 왜 과거형으로 가정을 표현하는 거야? 영어 진짜 희한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라? 한국어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았었으면 이러고 살겠냐, 야,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처럼요. 보시다시피 한국어에서도 과거형 어미인 엇을 사용해서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곤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자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영어 화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가정해서 말할 때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말한 대로 would나 could가 뭔가를 가정하고 말하는 거라면 왜 if를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대체 뭘 가정하고 말한다는 거지? 자, 이게 오늘 영상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바로 생략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I need you to just be careful because it's worth a lot of money. I wouldn't do that. I wouldn't do that. I wouldn't do that. I wouldn't. I wouldn't do that 이라고 했죠.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뭔가 I가 사고를 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되려 내가 그걸 안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황이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영어 화자들은 과거형을 통해서 현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 무엇을 가정하고 말하는 걸까요? 이 만약에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는 만약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에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을 생략하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요약하면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즉 완곡하게 충고를 하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if I were you 라고 미리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이해하지? 영어 화자들은 다 초능력자야 뭐야?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영어 화자들과 우리 한국어 화자들의 언어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영어 화자들은 과거형에 would를 쓰면은 이미 내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말한다는 이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상대방이 그 생략된 부분을 이전 대화나 상황에서 즉 문맥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한국어 화자들도 생략 잘하잖아요. 그냥 갔다 왔어? 할 거야? 처럼 주어, 목적어, 장소 다 빼고 얘기해도 바로 이해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초능력자라서요? 아니죠. 문맥으로요. 이처럼 would의 활용법 역시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어떤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의도를 전달하려는지 스스로 추측해버리는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조동사를 배웠을 때 다시 생각해보면은 앞뒤 문맥 하나 없이 그냥 would가 들어간 문장들만 달랑 보여주면서 이건 의지가 약한 표현이다, 확신이 약한 표현이다,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제 would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죠.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슨 초능력자나 독심술사가 아닌데 문맥 없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would뿐 아니라 이 조동사 과거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문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문장이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방금 예시처럼 would는 나라면을 생략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완곡한 충고의 뉘앙스로 아주 자주 쓰이는데요. 예문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Can I take this one? I wouldn't. 처음 예문과 마찬가지로 나라면 그렇게 안 그러겠다고 만류하는 충고를 하는 뉘앙스인데요. 굳이 길게 얘기 안 하고요. 뒤에 생략하고 그냥 I wouldn't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I wouldn't trust her. 나라면 그녀를 믿지 않겠다. I wouldn't worry. 나라면 걱정 안 하겠다.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겠죠. I wouldn't worry, brother. I wouldn't worry, brother. 지금까지는 would를 통해서 조심스러운 뉘앙스를 전달하는 게 주였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would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가정한 예문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예문에서는 이 would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생략하고 있는지 앞뒤 문맥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I wish Dad was here. He'd love this. He'd love this. 이건 너무 쉽죠? I wish Dad was here. 아빠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힌트를 줬어요. If he were here가 생략돼서 아빠가 여기 계셨더라면 He would love this. 이걸 너무 좋아하셨을 거야. 왜 would를 사용한 거라고요? 네, 아빠가 이걸 좋아했을 거라는 게 확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빠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가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would를 사용한 거예요. 비슷한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Sometimes I see something funny and I think, oh, Arnie would love that. Arnie would love that. 자, 그런데 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가정의 뉘앙스를 이제 영어 화자들은 실행 가능성이 적은 가정의 뉘앙스로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과 같은 뉘앙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Will that work? 와 Would that work? 라는 문장이 있는데 둘 다 참 많이 쓰입니다. 둘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해결될까와 같은 의미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will that work는 이미 그렇게 실행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 효과 있을까와 같은 뉘앙스인데 반해서 would that work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과 같이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은 적은 일종의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한 뉘앙스라는 거죠. Now this is rock salt. I use it to kill weeds. Will that work? Will that work?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rock salt, 암염을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말해요. Will that work? 야, 그 방법 먹힐까? 다음 예문이요. What if I took a big rock and smashed it into the head? Would that work?
Would that work? 하나의 방안을 제안을 하고서는 would it work?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이 먹힐까요? 와 같이 would를 통해서 실행 가능성이 적은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예시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No, he doesn't need me over there. I would be adding more pressure. I would be adding more pressure. 지금부터는 would의 부정형인 wouldn't의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참고로 부정형인 wouldn't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는 even if, 즉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의 가정이 내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영상 보여드릴게요. Can't go back. Why? You would understand. You would understand. What wouldn't I understand? 날라가 왜 돌아갈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You wouldn't understand.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럼 신바는 왜 여기서 would를 썼고 어떤 가정을 내포하고 말하는 걸까요? 네, 내가 그닥 말해줄 생각이 없고 만약에 말해준다고 해도 의 가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방금 예문과 같은 뉘앙스를 가진 예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It's Danielle Pardo from Calculus. Who? You wouldn't know her. You wouldn't know her.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would는 이제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할 생각은 없지만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를 줬었죠. 그리고 이 뉘앙스가 아주 흥미로운 뉘앙스로 변하는데요. 그 첫 번째, Why would I do that? 이라는 문장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Why would I do that? Why would I do?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가 아니죠. 아니 도대체 내가 뭐하러 그러겠냐? 의역하면 그럴 리가 없잖아 와 같이 상대방에게 따지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상대방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혹은 할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는 다른 상황 혹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가정하는 would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실제로는 그거 하지 않았지만 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지만 일단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럼 도대체 내가 뭐하러 그랬겠냐 와 같이 나를 오해하는 상대방에게 되려 따지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과거, 현재, 미래 구분 다 짓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로 쓴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What did you do? Nothing. Yes, you did. You turned it on and now the propeller's all tangled up. Why would I do that? Why would I do that? So still angry, huh? Gee, why would I be angry? Gee, why would I be angry? Could you be so good as to untie me? Why would I do that? Why would I do that? Why not? 이와 매우 흡사하게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would를 통해서요. 네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 실제와는 다르다. 뉘앙스를 주는 즉 그럴 리가 없다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역시 아주 자주 쓰입니다. 바로 I would never do that 이라는 문장입니다. 많이들 would는 will보다 의지나 확신이 약한 버전이라고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게 사실이라면 절대로라는 never와 같이 쓰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주구장창하는 얘기지만 would는 문맥과 관련된 과정을 내포하고 있을 것뿐이지 will에 비해서 그 의지나 확신이 약한 뉘앙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I will never lie to you 라는 문장과 I would never lie to you 라는 두 문장이 있는데 절대 후자가 전자보다 의지가 약한 뉘앙스인 건 아닙니다. 다만 would는 문맥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의심을 해요. 그럴 때는 would never 사용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어. 즉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 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would never 역시 why would I do that과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다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에 I will never lie to you 같은 경우는 오해와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즉 미래에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어필한 뉘앙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전이라든가 혹은 거짓말을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겠죠. You are lying. I would never lie to you. I would never lie to you. You lie. I would never. I would never. I will never lie to you again. I will never lie to you again. 당연히 이제 주어가 꼭 I일 필요는 없겠죠. 영상 보여드릴게요. Are you sure you can trust her? I don't want you getting hurt. She's my sister. She would never hurt me. She would never hurt me.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이제 안나가 언니 엘사를 찾으러 가려니까 한스가 엘사를 믿을 수 있겠냐며 안나가 다칠 거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나가 이렇게 말해요. She would never hurt me. would를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표현한다는 거죠. 의역하면 내 언니가 나를 해칠 리가 없잖아 와 같은 뉘앙스라는 거죠. 뭐 would가 will보다 확신이 더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would가 가진 이 실행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가정하고 말하는 뉘앙스가
또 다른 흥미로운 뉘앙스로 변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Oh, you want some iced tea? That'd be great. That'd be great. 아이스티 좀 줄까 물어봤더니 That'd be great. 그거 좋을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어떤 가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 바로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한다면 내 가정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패턴 영어 문장에 자주 나오는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라는 문장에서 if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표현에는 숨겨진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 would는 실행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주는 것 자체를 이제 실행 가능성이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정중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말하는 뉘앙스에 가깝다는 거죠.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해주신다면 와 같이요. 우리도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물 드릴까요? 했는데 네 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단 주시면 좋죠 처럼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더 매너 있게 들리잖아요. 이전의 예문들도 그랬지만 원어민들은 would를 통해서 직설적인 화법을 피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사실 영어화자들이 이제 would라고 말하면 절반 이상은 이 그렇게 해준다면 혹은 그렇게 된다면 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쓰이는 활용법입니다. 예문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That way you'd have it forever. Really? I mean, that would be awesome. Be awesome. 자, 이제부터는 would가 공수한 뉘앙스로 쓰이는 또 다른 예문들을 보여드릴게요. I would like one to work directly with you. I would like one to work directly with you. 그들 중 하나가 너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인데요. 그냥 I like 라고만 하면 될 텐데 왜 I would like 라고 like 앞에 would를 썼을까요? 아니, 무슨 가정을 생략하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경우 역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문들과 마찬가지인데요. If you could, 혹시 너만 괜찮다면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요청하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배려의 뉘앙스가 이 would나 could 같은 조동사 과거형의 공순한 표현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이유죠. 뭔가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may I?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죠. 보통은 축약형으로 I'd like to로 자주 쓰여서 would가 거의 안 들리죠. 참고로 문맥에 따라 혹시 괜찮으면 뿐 아니라 신뢰가 안 된다면, 가능하다면 등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공통적으로 would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전화해서 I'd like to cancel my reservation. would를 통해서 혹시 가능하면 혹은 괜찮으면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확실히 더 정중한 뉘앙스로 들리죠. Hi, I'd like to cancel a reservation for tonight, please. 자, 그러면 이 would를 질문형으로 사용하면 어떤 뉘앙스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Will you come here for a moment? 와 Would you come here for a moment? 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미 답을 다 드렸죠. Will you come here? 는 직접적으로 여기 잠깐 와볼래? 라고 요청하는 반면에 Would you come here? 라고 하면은 혹시 괜찮으면 혹은 시간이 되면 잠깐 와줄래? 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며 요청하는 뉘앙스라는 거죠. Would you please come down here a moment, sweetie? Would you please stop saying that? 어때요? 이제 좀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would의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 어떤 가정이 생략되는지 일일이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제 대답은 네입니다. 물론 영어자들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생략된 가정들을 굳이 의식하지 않고요. 단지 그 뉘앙스만 생각하고 말하겠지만 우리 한국어 화자들은 이 앞에 생략된 가정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했을 때만 그 다양한 뉘앙스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걸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언어적 사고가 익숙해질 때쯤이면은 이제 우리도 원어민들처럼 불필요한 if절에 대한 의식 없이 이 조동사 과거형을 자연스럽게 적절한 뉘앙스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또 다른 흥미로운 뉘앙스를 가진 would의 활용법이 있어서 딱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Why would you do that? 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이미 다른 표현이잖아요. 아니요. 그건 Why would I do that? 이었고요. 이건 Why would you do that? 이죠. 이 두 표현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문부터 보여드릴게요. Why would you do that? Why would you do that?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따지는 뉘앙스 같죠. 앞서 설명드린 Why would I do that? 은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고요. Why would you do that? 은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의 would는 지금까지 다른 가정의 would와는 다르게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인 케이스라서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대체 무슨 의도, 즉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냐고 묻는 건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냐와 같이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도저히 그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는 말이죠. 일단 예문 더 보여드릴게요. Oh. I glued it. Why would you do that? Why would you do that? 추가로 정말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할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Why did you? 라고 하겠죠. 면접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Why did you quit your job? 왜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하지만 이걸 Why would you quit your job? 이라고 하면은 대체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냐? 난 이해가 안 돼! 와 같은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Why would you quit working at BuzzFeed? It seems like the coolest company.